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가정도자기 문양편입니다. 짱가몽 도설 60번째이고요. 네, 문양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청화적의 문양은 참 다양합니다.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기형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극히 풍부하고 다채롭다. 그리고 짙은 생활 정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화풍은 소쇄하고 자유로우며, 소쇄란 말도 이제 뭐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사의적인 것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뜻을 가미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대의 그 청화자기 화풍의 법칙은 이제 영선 때 아주 번밀하게, 홍무 때도 그렇죠. 꽉 채웠다가 그 다음에 좀 빠지면서 시원하게 가다가 다시 시원해지다가 번밀한 쪽으로 발전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가정식의 화풍은 화려하고 번밀한 쪽으로 향하며 필치는 청하지만 연약하고 농담감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농담감이 그냥 밋밋하게 칠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칠해놓느냐면 쌍구로, 그러니까 쌍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선을 두 개를 긋는 거죠. 그래서 윤곽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색칠을 하는 거죠. 설체 혹은 전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화풍이 자연스럽고 도안이 딱딱하지 않아서 생동하는 정취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적인 게 이 시기의 문양은 이제 요 가정이 굉장히 17살, 15살에 제위해가지고 17살 때부터 그 도사들에 빠져가지고 단약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그 불로장생에 대해서 그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상기복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영지문이라든가 서수기린, 수복강령, 수산복해, 단수라는 건 이제 둥글단자니까요. 숫자 문양을 이제 전서체나 그걸 해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갖고 있는 거. 그게 둥근 숫자문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연탁. 그러니까 전지연탁을 탁자로 하고 그 위에다가 팔보문 같은 걸 그릴 수도 있고 숫자문을 갖다가 이제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무나 꽃을 줄기 등을 꼬아가지고 숫자나 복자를 도안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따 그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양들을 살펴보면 화가문은 이제 꽃하고 과일이죠. 그러니까 벌련당초, 모란당초, 수초, 매화, 사기화, 송중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과일은 사과, 석류, 포도. 그 다음에 이제 연꽃, 국화, 영지, 목련. 이와 병용하는 이제 종속문양으로는 이제 현문하고 여의두문, 당초문, 초연문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회문, 연판문 이런 것들. 이 기형과 문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단대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의운두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정덕대도 이런 식이었죠. 정덕대 이런 식이었고 가까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흐려지니까 이런 문양 특이하죠. 여의운두문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다가 구름 문양을 또 표시하고 여기는 이제 뾰족하게 나오면서 여의운두문이 아주 동그랗습니다. 요러기는 또 이제 여의운두문을 띄워놓고 그 사이에 벌련문, 연꽃이죠. 이게 벌련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하는 그런 재미난 문양이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초문은 뭐 이제 평상시나 여기까지는 이제 선덕대 당초문하고 비슷하고 여기는 조금 이제 그 쌍구가 좀 이제 선이 두 개가 쌍구죠. 쌍구가 좀 이렇게 커집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커집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초연문이 좀 특이한데요. 이런 초연문이야 뭐 우리가 봤던 거고 여기는 뭐 이제 줄기 같은 게 쭉 내려온 거를 허옇게 해놓은 게 좀 특이하고요. 요거는 뭐 좀 사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 그런 점이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화조수금문. 화조수금문이라는 건 이제 꽃하고 새하고 짐승하고 뭐 이런 거 금. 네. 그래서 작은 새나든가 공작새 혹은 자고새, 운악, 원앙, 해마, 팔준은 8필의 말로서 주나라의 목촌왕이 끌고 다녔고 우리나라로 하면 조선시대에는 이성계가 끌었다고 합니다. 팔준마입니다. 그 다음에 어조문, 또 양이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양이 있다는 거는 가정 때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조문은 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죠. 가정 오체도 그렇고 가정 청아자기도 그렇고 어조문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가정 오체의 대표죠, 대표적인. 물고기 몸이 참 비대하게 아주 크게 저기 금붕어가 그려져 있고요. 양을 주제로 한 삼양개태도는 가정 청아작에서 처음 출연한다. 중요합니다. 이따가 사진이 나오거든요. 용문왕은 이제 울룡, 발룡, 용봉과 함께 용봉 정상도 있지만 이제 용기린, 봉, 거북이가 있는 사령문이 있고 정면용이 이 시기에 출연합니다. 정면용이라는 건 앞을 바라보고 있는 용이죠. 네, 걸륜대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유래한 겁니다. 용의 화법은 명전기 영선 때는 위맹 웅장하여 외관이 장중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중기 때는 이제 성화 홍치 정덕은 우미하고 아름답고 공필로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가정 이유는 이제 진솔하고 자연스럽게 그렸고요. 이 만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꼴이 이제 길어지면서 몸체가 뱀과 같이 그려집니다. 네, 사의적인 용에 가깝다는 건 이제 사실적인 용처럼 똑같이 생긴 뭐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좀 뜻으로 좀 그렸다 이런 뜻의 이게 사의적입니다. 자, 그리고 도교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도교 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가정왕제는 도사를 쉽게 믿고 도교를 깊게 장송불례 해가지고 이제 단약을 많이 먹어서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한 40년 이상 재위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오래 재위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도자기에는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팔선, 팔괴, 팔보, 여의, 운악과 노자장경 등의 도교 색채의 장식 소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이 청아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이 가정 시기에 만력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의 하나의 특징을 이뤘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문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정원 영희는 이제 영희도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이고요. 산수 인물문이 있고 희지관아, 뭐 무수계련 이런 연명상국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또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애도입니다. 사애도. 사애도는 이제 네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가지의 그 사랑하는 취미. 애가 이제 기호죠, 기호. 취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지관아. 그러면 왕희지입니다. 왕희지가 거위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희지가 거위를 사랑하는 그런 여기는 관아라고 했지만 희지 애아이도기도 합니다. 애아. 거위 아자죠. 무숙애련은 이제 주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호가 무숙인데 주무숙이라고 하죠. 주무숙은 연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숙애련. 그다음에 이제 도연명, 무릉도원을 지은 도연명 있습니다. 그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국, 국화를 감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인포라는 사람은 매화를 사랑한다 해서 인포, 애매 뭐 이러고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가지 정도만 추려가지고 이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기법을 사애도라고 합니다. 사애도. 예. 그리고 이제 사예도, 예술할 때 예자, 예절할 때 예자를 쓰면은 사예도는 금기서화를 가리킵니다. 금은 가야금, 검은 고, 기는 바둑, 서는 글, 화는 그림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사애도가 있고 사예도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드리고요. 노인 조어는 뭐 노인이 낚시조자니까 고기를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자로 써줬어야 되는데 자 사녀도가 있고요. 영희도는 뭐 철수영희의 영희가 아니라 영은 아기 애들 영자잖아요. 애들이 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뒤통수가 또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요 가정 때부터는 그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고요. 장포를 입었다는 건 이제 옷이 이제 길어가지고 손가락이 안 보인다 이런 뜻이고 팔선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팔선 과해, 팔선 축수, 팔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 걸 군선 축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순양 그러면 여동빈이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가정 전에
팔선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 하나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또 공부를 해서 이 팔선 인물을 명팔선이라고 하고, 명팔선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그 보물 같은 기물을 안팔선이라고 합니다. 뭐 여동빈의 보검, 뭐 종리권의 학부채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계는 호로병을 갖고 다니죠. 이철계. 그래서 그런 명팔선과 안팔선의 이름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팔선들이 이제 서왕모의 생신 3월 3일인가 그 생일에 그 요지연에서 축하 파티가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는, 익수라는 바다를 건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다를 건넌다 그래서 과해도라고 합니다. 팔선 과해도. 그건 이제 팔선이라고 안 하고 많은 신선이라고 그래서 군선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군선 과해 혹은 군선 축수 뭐 여러 가지가 문양이 나오고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물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노군 단련은 이제 노자가 단을 재련하는 거고, 철계는 이철계입니다. 그래서 등에 호로병을 들고 다닌다. 그리고 이제 청화자기 중에 일종의 화봉진언이라고 있는데, 꽃으로 진언을 받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 가정식에 처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되고요. 사계화 이런 이제 꽃을 그려놓고 거기다 위에다가 영보장수의 4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꽃 위에 있으니까 진언을 받든다, 화봉진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무나 화초의 줄기를 베베 꼬아서 복자나 숫자를 만들거나 수복강령 4자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글자형 도안도 가정청화제기에 처음 창제한 문양이다. 꼭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시에 이제 시로 장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고궁박물원 소장에 백유로 되어 있는데 청화로 이렇게 쓰여 있는 조그만 완의 벽에 오원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한자는 여기 있고요. 남루에서 한눈에 봄을 바라보니 구름과 물이 모두 가물가물하다. 객주점에 나와 산길로 돌아가는데 위태로운 다리가 숲가에 걸쳐 있다. 어두워진 안개는 풀색과 어울리고 밤비는 예사로이 시내에 그림자진다. 언덕 아래 저 집에 누가 사는지 남은 빛이 반쯤 문을 가린다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구가 밑에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자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말미에는 이제 월동 운수 운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수법은 원래 성화년간에 많이 시작이 됐는데 정덕시까지 성행을 했죠. 근데 모두 청화로 법문을 쓴 건데, 이 한자죠. 이거 한자 해서체로 쓴 것은, 물건 기명 전체 해서체로 쓴 것은 가종조가 처음이다.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외워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이란 말입니다. 가정청화적의 문양은 명나라 때의 그 견직물, 금이라고 하죠. 금지문. 견직물 문양의 영향을 받아서 단복, 단수, 화탁자, 용탁자, 금지, 화창자 등의 문양이 출현한다. 동시에 명대 칠기 기술을 차감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한 화창이란 말은 개광을 말합니다. 개광 수법은 문양의 주차를 분명하게 하며 법밀하게 나나 난잡하지 않아서 화총 지중 벼류 동천 꽃밭 가운데 별천지가 따로 있다라는 예술적 효과를 형성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성어 같은 얘기예요. 화총지중 벼류 동천. 옛날에 그 이태백의 시 중에 산중문답이라는 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간 세상 무슨 벼류천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요 벼류동천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9점 정도를 이제 진품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화 화해문 연좌 상이병. 연좌라는 건 이제 붙였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 이제 보통 기물은 여기까지 돼 있는 건데, 이 좌탁을 붙였어요. 그래서 연좌라고 하고요. 요거 특징이 이제 코끼리를 이제 귀로 썼습니다. 그래서 상이병이죠. 여기는 이제 반구병이고요. 상이 반구병 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한 18cm 정도, 18.5cm 정도 되면 작은 기물입니다. 병은 입이 반구형이고 목은 중간이 좁고 아래가 넓으며 복부가 뻘통해서 하부가 쫄아들어 아래에 둥근 대자와 연접을 했다. 연접을 했다는 건 이제 붙였다라는 게 연접이죠. 어깨 양층에는 이제 코끼리 귀가 달렸고요. 조형이 좀 참신하죠? 처음 보는 기형이에요. 그래서 제작이 아주 정심하다. 목의 상판에는 여기 위는 방승만,
방승만이라고 하는 이제 방승의 형태로서 절만자를 그렸고요. 아래에는 이제 화해문이 있고 상의 둘레에는 구름송이와 화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제 상의 아래에는 이제 복연판문이라는 거는 연판문이 뒤집어졌다는 거고요. 밑에는 앙연판문은 위로 보고 있는 연판문이다.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제가 거의 다 읽어드렸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화 용문 숫자문 유계호. 요게 숫자문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화 용문 숫자문 유계호. 호는 직구에 목이 짧고 어깨는 부드럽게 경사지고 복부는 볼통하다가 줄어들며 평저. 평저라는 건 이제 실물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바닥이 그냥 평평합니다. 굽이 평평하다. 그리고 요게 삭간 모양이에요, 보통. 삭간 모양이고 요거는 나중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 금지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용 문양이 있고요. 여기 용이 있는데 복부에 여기 목숨 숫자를 이렇게 이제 초소체로 그려가지고 딱 써놨어요. 마치 수산복해 여기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 앙수도라고 이제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숫자를. 그래서 거기 이제 요런 이제 그림 요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육맹 강건하고 위풍당당하며 밑동에는 해수 파도가 용수 숨치며 물벌어가 비산하는데 수중에 수산, 요게 수산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수산복해예요. 수산복해인데 거기서도 또 숫자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하고 화면은 이제 기세가 범상치 않아 보이며 기형이 좀 큽니다. 전고가 이제 68cm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중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큰 거를 해서 그런지 성형할 때 좀 손질이 자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부에 이제 이렇게 상하 태첩이죠. 상하 태첩인데 접착근이 이제 뚜렷합니다.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볼록하게 좀 나왔어요.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또 매끄럽지 못하면서 이게 이제 가정 청화작의 특색이라고 지난번에 기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화는 화려하고 짙은데 회청을 썼을 것 같아요. 썼는데 문양의 세부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고 역시 또 대명 가정연재 육자이행 해석안이 있습니다. 거의 해석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문이 있는 게 되게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큰 항아리 같은 거 항에 수복 강령을 이런 초소체로 계속해서 그려놓은 문양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화 용문반인데 이 용문반은 굉장히 귀중한 게 나중에 이제 이게 묘지에서 나왔는데 그런 연도를 이제 추정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고요. 또 특색은 정면용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읽어보면 넓은 입에 복부가 낮고 굽이 있다. 구연에 국화 단총문을 이렇게 시유를 했고요. 내조에는 이제 반체 정면 오조룡 발가락 5개 있는 용인데 용을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돼요. 자, 용이 머리카락을 완전히 쌍갈래로 이제 이렇게 했죠. 요런 용을 피발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좀 이따 보고요. 그래서 용이 이거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두 가닥으로 그래서 양쪽으로 빗어 제끼면서 휘날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 용을 장발이 두 가닥으로 나뉘어서 휘날린다. 그래서 피발용이에요. 피발용. 피자는 이제 프로 해치다는 피자인데 제가 써놨죠. 이게 피발이란 뜻이 피두산발의 준말입니다. 피두산발. 피두는 이제 머리를 갈라서 머리카락을 해쳤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카락을 해쳤다 그런 말이고 풀어 해쳤다라는 말입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두고 전방을 바라보며 몸을 구부리고 꼬리를 휘두르며 5발가락에 힘이 넘친다. 이 정면용은 나머지 용보다 다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시에 처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시 이후에 보이면 정상이고요. 가정시 전에 보이면 이상한 거죠. 왜? 단대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려후기부터 청정기, 건룡까지는 아주 유행했어요. 요게 정면용이 유행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 보인다니까. 반의 외벽에는 또 이제 희주 용문이 있는데 만자구름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 오늘 한 9가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청화색은 이제 농염한 남색이고요. 또 쌍권 안에, 쌍권이라는 게 동그라미 큰 걸 쌍권이라고 하니까 대명 가정연재 육자 이행 해석안을 써놓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정면용이 있는 반이 묘지명에 의하면 이광 주후엽이 이제 가정 35년에 조례했는데, 요 이광 묘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정 35년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청화 연지 화조문. 보통 연지가 되면 이제 연꽃이 있는 연못이죠. 연지 원앙문이 있는데 연지 화조문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자연스러운 정치를 나타내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물 위에서 앉아 있는 새들도 있고요. 요게 이제 연지입니다. 연꽃이 있는 만발한 연못을 가리키고 있고, 어깨 부분에는 용봉이 있습니다. 용봉 정상이 있고, 요게 이제 과릉이 있는데 판이 6개예요. 판이 6개가 있는 육릉 과릉형 육방호입니다. 호나 관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요 높이는 25cm. 자, 그래서 여기 쭉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게 수초가 만발하고 살찐오리가 목을 구부리고 물에서 놀고 있고, 각종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자연스러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 폭의 수묵 화조화를 보는 듯하다. 멋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청화 8개 운항문 관령식 합뚜껑. 이게 이제 합신은 없고 뚜껑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가정식의 청화 합은 형식이 정말 다양하죠. 지난번에 기형편에서 제가 자세히 그림을 보여드렸고, 근데 이 관령식 합은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39cm면 직경이 굉장히 크죠. 이 합은 합신은 없고 뚜껑만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면에는 이제 원형의 화창은 개광이란 말이고요. 팔개도가 있고 운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물이 사진이 있으니까 보면은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관령식 합입니다. 이 가운데는 비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동그란 딱 알아맞혀 보시면은 목걸이 같은 거를 집어넣는 합입니다. 39cm인데 목걸이 엄청나게 크네.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어디에 나오냐면 청나라 때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 관리들이 목에 기따란 목걸이를 하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목걸이를 집어넣는 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종묘에 나갈 때 이제 관직에 궁궐에서 이제 회의가 있을 때 나갈 때 쓰는 그런 목걸이라고 그래서 이걸 조주라고 합니다. 조주. 조종조자에 목걸이 주자. 그래서 조주를 집어넣는 합이다. 그래서 조주합이라고도 합니다. 관령식 합, 조주합. 관령이라는 게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요. 네, 조주합, 관령식 합 뭐 같은 얘기입니다. 혹시 이제 조주합이라는 얘기도 그 도록이나 그런 데 많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때 짱가몽이 목걸이 담아놓는 그릇이라고 그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식의 청합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고 있고요. 도교 8계문이 자기에 나타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을.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8계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운학, 구름하고 학이 날아다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운학은 장수를 상징하고 8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 8계문이 도자기에 나타나는 거는 여러 대 있는데 원대도 있고 송대도 있는데 가정 때 가장 많이 유행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도교를 많이 믿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맨날 단약을 먹다가 나중에 수은중독, 납중독으로 죽었다는 건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부터 윤경 만료까지의 아주 품격이 되고 있어요. 8개 운항문은 나오면 무조건 거의 가정 아니면 만력입니다. 뭐 윤경도 있고요. 윤경은 만력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직경이 39cm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이러는 거고요. 이런 설명은 이제 아까 드린 겁니다. 읽어보시고 청화 군선 축수도 6개호. 이 군선 축수도 때문에 제가
가정연재의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팔선문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명팔선과 암팔선. 그래서 군선 축수라는 게 이제 그림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군선 축수도 6.25는 우선 사진을 한번 보고 가죠. 예, 요게 군선 축수도입니다. 군선 축수도의 주인공은 수석노인이고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팔선입니다. 8명의 신선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문양들이 가정 때의 문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고가 굉장히 높죠. 64cm입니다. 그래서 군선 축수도 6의 호, 뚜껑이 있으니까. 자, 요거를 한번 이제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 뚜껑에는 화중용이 있고 꼭지는 연판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목에는 영지당초, 밑동에는 변형 연판문이 있으며, 수석노인이 가운데에 중간에 있고, 나머지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팔선들이 손에 이제 법기를 들었는데 자태가 각양각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선 축수, 군선 앙수,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을 카메라에 지금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면 가정연재 6자 2행 해석안이 써 있고요. 자, 설명을 드렸고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청화 영희도 6개호. 영희도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가리키죠. 6개호는 뚜껑도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의 상면에는 앙연판문을 그리고 내부에는 화염화를 채웠고, 보주형 유에는 초연문을 그리고 벽에는 절취화문을 그렸는데, 이런 능형의 개광이죠. 화창은 화염문을 그리고 만자형의 금지문으로 그렸다. 그래서 16명의 이제 동자들이죠. 어린애는 16명이 나오고요. 다른 말로 이제 아이가 많은 걸 백자도라고 합니다. 16명이 있어도 백자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비들이 많이 있는 건 18명이 나와요, 꼭. 그래서 18학사라고 합니다. 18학사는 1 더하기 8은 9이죠. 완전한 숫자. 다 숫자에도 문양에도 뜻과 의미와 힘이 있습니다. 힘.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청화 영희도 6의 호, 요런 뚜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정 오체의 그 어조문 뚜껑도 요런 식이죠. 요런 뚜껑의 기형이 보시면 가정이겠네 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희도문이 아주 잘 그려 있고요. 전고 높이가 45cm나 되는 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들이 이제 뭐 하고 노는가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책을 읽는 애들, 그 다음에 기마상 놀이하고 귀뚜라미 싸움 놀이하고 뭐 여러 가지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품성이 충분히 이 화면 안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청화자기에 그려진 아이들의 그 머리의 형태가 과두형입니다. 과두형. 그래서 대두라고 해요. 대두 어린이형이라는 거. 그래서 비례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머리만 크죠. 그리고 옷도 그냥 헐렁한 옷을 하나 걸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난간, 산석, 화초가 있고요. 풍부한 문양 내용, 활달 전압, 문양 포치. 포치란 말은 이제 인테리어라는 뜻입니다. 문양이 인테리어화 돼 있다, 잘 돼 있다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그 귀중한 자료로서 가정 청화작에 처음 나타나는 문양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청화 삼양개태문 앙종시관. 요런 앙종시관은 짱거문 옥션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한 서너 개 보여드렸는데, 앙종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엎어놓으면 종 모양이거든요. 종 모양을 엎어놓은 거를 똑바로 놓으면은 위를 올라다 본다. 그래서 우러를 앙을 써서 앙종식완이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딸랑딸랑하는 벨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영당배라고 합니다. 영당배, 앙종시관. 근데 요 문양이 이제 양이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개태라고 합니다. 삼양개태. 자, 완은 입이 넓고 창구죠.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졌고 복부가 좀 깊어요. 왜? 이게 완이라기보다는 거의 술잔, 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굽이 있고 구연부에는 이제 운두문이 그려져 있고 내심에는 쌍권 안에 이렇게 독수문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짐승이 한 마리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외로울 독자를 쓴 거죠. 외벽에는 이 앙종시관의 주 문양이 삼양개태입니다.
삼양개태. 그래서 태벽은 얇고 가벼우며 아마 반박태일 것 같습니다. 유색은 담청색이고 청화는 짙어서 조용은 아담 정교하다. 이런 삼양개태의 길상문이 이제 가정청화작에 처음 나타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양개태라는 거는 싸냥 카이타이. 예. 근데 양자가 음양할 때 양자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양 세 마리로 교체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뜻은 양을 세 마리 그리면은 무조건 삼양개태로서 삼양이라는 것은 333 9을 나타내고요. 예. 그래서 계절 중에 정월 1월 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봄이 오는 것을 시작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월 1월이면 보통 한 2, 3월 되잖아요. 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꽃이 뭐죠? 매화꽃이죠. 매화꽃은 봄을 알린다고 그래서 매화를 다른 말로 보춘화라고 합니다. 보춘화, 봄을 알린다 이런 말이에요. 보춘화라고 합니다. 매화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식구가 있죠. 매일생한 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차게 살아도 춥게 살아도 절대로 향을 파는 법이 없습니다. 지조절개의 매랑국죽 사군자의 또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정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월을 나타내는 게 삼양입니다. 양이 세 마리 그려 있는 거는 이제 양수가 세 개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삼양개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을 축하하는 의미의 말이 삼양개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양은 가정자기에서 처음 나왔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화 반홍. 특이하죠? 예, 저 처음 봅니다. 이게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온 바태로 청화를 다 그려놓고 이제 소송한 다음에 반홍은 위에다가 유상체를 그리는 거예요. 두 번을 이제 굽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이하고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높이는 41cm고요. 어조 연화문을 그렸고 연못에 가득 산 수초 사이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물고기들을 반홍으로 그려놓고 비늘 같은 거는 이제 갈채로 했습니다. 갈색이 나는 묵채로 구룩법을 사용해서 그렸고 어깨에는 이제 이중초연문이 요즘 특이합니다. 이중초연문을 한번 자세히 보면 초연문의 한쪽은 진하게 청료로 칠해놓고 그 사이는 옅은 색으로 이제 해놨죠. 그래서 그 이중초연문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놨고 밑동에는 이제 변형 연판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도박물관에 북경에 있는 수도박물관 소장에 1957년에 해정구에 출토된 거입니다. 그래서 출토된 그 기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육자이행 해서관 대면 가정연재 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가정청화자기의 문양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지와 민요청화자기를 정리하면서 가정청화자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도록 10년치나 다른 중국 책에 있는 사진들과 기물들을 이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짱가몽 도썰 60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청화자기의 문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